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월 19일 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모처럼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참 좋지 못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날씨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날씨를 따라서 같이 좋은 흐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는 약 2.6%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약 1.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조정 장세에서 코스피가 하락폭이 조금 더 컸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도 코스닥보다 조금 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오늘 삼성전자 약 2.3%의 상승이 나왔고 87,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이재용 부회장 실형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지만 언제나 오너 리스크 이런 부분은 단발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이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 MLCC 관련주죠. 제가 지난번에 반도체 관련주하고 MLCC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MLCC 관련주 삼성전기도 약 4.8%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다시 20만원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 오늘 사실 가장 강했던 섹터가 저는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와 기아차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 현대차는 무려 8.5%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기아차는 17% 가까운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사실 기아차에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었다 이전보다는 지난주에 기아차보다 현대차에서 애플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반등이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덜 상승했던 기아차의 흐름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모처럼 양매수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하고 기관 동시에 순매수로 보여주었던 날짜가 1월 7일이거든요. 그런데 1월 7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1월 7일을 제외한다면 이렇게 골고루 동시에 들어왔다는 것은 올 한 해 들어와서 처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 모두 양매수로 보여주면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 오전부터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변동성 없이 어렵지 않았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고 그리고 기관의 연기금을 제외하고 모두 골고루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기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죠. 그리고 기관의 연기금을 포함해서 모두 골고루 들어왔네요. 이어서 현대차 오늘 현대차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고 현대차도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기관이 골고루 순매수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아차 오늘 기아차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승을 이끌었던 가장 큰 주체가 무려 1000억 가까이 순매수를 보여준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오늘 16%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LG화학, 셀트리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이 코스피 우량주, 대형주 중심의 매수를 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기아차,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네이버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하고 비슷한 종목이 많은 것 같아요. 코스피 우량주,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레버리지에 베팅을 했죠.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물산, SK이노베이션, DB하이텍, SK하이닉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인버스 기간과 달리 지수 하락에 베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촬영하는 시점이 장 종료 약 1시간 전이고요. 현재 코스피가 약 3% 가까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개인보다 기관 그리고 외국인이 주도했던 장세였기 때문에 오늘의 강한 상승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지난 5거래일 동안 시장이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그에 대한 강한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난주, 또 지난주 월요일이죠. 이 당시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이 나왔을 때 조금만 우리가 기다려 본다면 다시 충분히 좋은 매수 시점이 온다는 것을 오늘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이든지 마찬가지예요. 항상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는 들어가는 자리보다는 관망을 해야 되는 자리다. 이 점은 늘 염두를 해두시면서 언제나 주식시장을 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식을 처음 할 때는 조금 거꾸로 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강한 상승이 나오는 순간, 한마디로 추격 매수라고 하죠. 그리고 누가 봐도 21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진 고점 부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하지 않는다면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수했던 그런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가지를 조심해 보면서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 유의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바로 정권 이양식이죠. 현지 시각으로 20일날 진행이 되는데 한국 시간으로 비교한다면 21일 새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시장이 반영이 된다면 아마도 국내에는 목요일날 시장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던 미국 증시가 털썩 내려앉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 정권 이양식 때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못한 영향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권 이양식 한번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하나 팁을 드리자면 혹시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시장이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순간이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예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북 이슈. 자, 한국은 북한하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대북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사태가 있었죠. 그런데 언제나 대북 이슈 같은 경우에도 단발적인 리스크로만 끝났었고 항상 그때가 매수의 찬스였다 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 그리고 불투명한 업황, 이런 점을 제외하고 다른 이슈로 주가의 하락이 이어진다면 다시 주가는 복구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업의 펀더멘털과 관련이 없는 그런 이슈로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면 조금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지금 제가 보는 시점에도 7.5%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현대차도 5거래일 동안 좋지 못한 움직임이 나왔지만 어제 코스피 지수의 하락 대비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어제 현대차의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던 시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대차를 중심으로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딱히 특별한 이슈는 없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를 제외하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MLCC 관련주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 2차전지 관련주, 올 초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이 세 가지 섹터의 주가 흐름이 오늘도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어제까지 봤을 때 보통 5거래일 혹은 6거래일 정도 시장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업종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업종들이야말로 지금 시장에서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행여나 나중에 다시 조정이 나온다면 오늘 강한 상승을 보였던 이런 종목들에 한해서 다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 섹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고 주도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비교적 조정 장세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도 있단 말이죠. DB 하이텍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그런데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소외됐다기보다는 비교적 조정을 보일 때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현대차 이 두 종목은 정말 장기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이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아무리 장기 투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적절한 매수 시점을 활용해서 진입을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점을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21선, 황금선이라고 하죠. 이 중심선을 토대로 이격이 많이 좁혀졌을 때 그때가 항상 매수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매수를 할 때 이격이 많이 벌어졌던 이런 구간이 아니라 이격을 많이 좁혔을 때 그때를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업황과 흐름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은 사실 21선까지 내려오기도 전에 여기 파란색 선 보이나요?
11선 근처에서도 반등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수학처럼 명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딱 정답 찾듯이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조금은 유연하게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LG전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LG전자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그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아래 보시면 LG전자의 사업 부분 중에 VS 사업부 이쪽 사업 부분의 역할이 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캐나다 마그나 기업하고 합작사를 설립했고 또 애플의 자동차 부품이 공급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LG전자의 스마트폰을 담당하고 있는 MC사업부에서 매각 소식이 나왔거든요. 물론 사측에서는 근거 없는 소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LG전자의 MC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약 9천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정리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런데 조금 있으면 LG전자에 롤러블 폰이 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롤러블 폰의 몸값을 높이고 사업을 매각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들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9천억 원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MC사업부, 즉 정말로 모바일 사업 부분을 떼어낸다면 가전하고 자동차 부품 이 두 개의 사업부가 주력 사업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LG전자가 정말로 스마트 사업부를 매각한다면 기업 가치는 6조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추정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마트폰 매각설 과연 설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제로 많은 진전이 있었는지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LG전자를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MC사업부 매각설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을 해보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를 뽑아보자면 LG전자가 지금 MC사업본부의 역할을 줄이는 쪽으로 구조 개편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LG전자 투자자라면 나쁜 소식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으니 투자를 해보실 때 이 점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반등이 나왔더라도 조금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내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대응할지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항상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